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이 원주 김입니다. 거꾸로 하면 그 원주 태생이고 원주에서 저희가 산 게 한 13대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저희는 특별자치도하고 이 포용성장을 어떻게 연결해서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우리 분과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기가 이게 적당한가 뭐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자치를 하자는 게 포용성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포용성장이 어떤 건가? 뭐 앞에서 주역으로 또 이렇게 재밌게 해주신 거에 조금 보탠다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제 북이탈리아가 있고 남이탈리아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많이 보는데 북쪽은 이제 알프스 그 산 쪽에 뭐 바람도 막아주면서 남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업, 산업 이런 게 이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근데 사실 공업 산업이 경제 발전이 된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중요한 게 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런 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같은 이탈리아에서 남쪽에는 그게 발전이 안 되고 위에만 그렇게 발전이 됐을까? 그걸 이제 보면 이쪽 남이탈리아 쪽은 표현을 하자면 착취 경제예요. 약간 착취하는 경제. 그 다음에 저쪽 북쪽은 포용 경제. 그래서 북쪽에는 뭐를 해도 다 잘 돼요. 어떤 거를 해도. 회사를 차려도 잘 되고, 뭐 협동조합을 해도 잘 되고, 뭐를 해도 다 잘 되는데, 이 남이탈리아는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뭐를 해도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이쪽에는 그 마피아들이 세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제도가 다 있다고 똑같은 법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 이탈리아 남쪽은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옛날 역사적으로 이 마피아들, 갱단이 이런 거 다 잡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공무원 인사까지 마피아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 이 남쪽의 경우. 그러니까 거기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단체장이 그 마피아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얘 승진시킬까요, 말까요? 그런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걔네들이 쥐고 있으니까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뭐를 하려고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역사가 뭐 굉장히 깊더라고요. 무솔리니 그 이전,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그 시칠리아라는 그 섬을 중심으로 시칠리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중해를 지배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뭐 로마 그 시대 이전서부터 아마 쭉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력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 특정한 세력이 이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무솔리니가 그걸 완전히 다 괴멸을 시켰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몰락한 마피아들이 다 미국으로 갔었는데 다시 미국이 거기다 이 마피아들이 거기 살도록 해갖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마피아들이 잡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그 이탈리아 그 마피아 역사 최근 걸 봐도 뭐 세계 재판이라 그래갖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직도 그 착취와 포용의 문제는 이탈리아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용 성장을 하는 구조의 그 사회가 결국 더 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입증이 된 거고, 뭐 우리 이제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북한도 그런 착취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어려운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럼 이제 우리의 경우에 이 자치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포용성장이라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돼 있을까? 그걸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지금 뭐 거의 한 30년 이상 거의 가까이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지금도 아직 이렇게 피부야 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런 느낌? 원주시 뭐 그걸 보더라도 이게 의원들이 뭐 정말 제대로 해갖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러는 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어제 홍천을 갔었는데, 홍천의 그 마을을 갔었는데 거기 이장님하고 이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과정에 그 지역 같은 면에 있는 의원이면서도 이게 틀림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그냥 당론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공감을 하면서 당론을 갖고 무조건 반대하고 본대.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가 뭔가 거꾸로 가고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건 이제 분권 차원에서 제주도 모델을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거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게 2006년도였는데 제가 2007년도에 제주도 하는 걸 보고 강원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강원랜드에서 이제 도의회 그 발전 세미나 뭐 그런 걸 할 때 거기에서 제가 그걸 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게 좀 파장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뭔가 하면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산업 전략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관광, 뭐 청정산업 뭐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주도는 하는데 왜 우린 못하냐? 우리도 하자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가 또 마침 김진선 지사 그 말기였어요. 그래서 한 1년 제가 그런 주장을 한 6개월 동안 계속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뭐 계속 하고 다니니까 저한테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김진선 지사 말기인데 그거를 특별자치도를 하자고 하면은 그게 그냥 완전히 블랙홀이 돼갖고 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날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직접 연락이 와갖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안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계진 그 국회의원이 이제 도지사를 또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계진 그 후보가 이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하겠다 공약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그 이광재 이쪽에서는 또 안 하고 그거를 그래서 이상하게 또 가다가 뭐 하여튼 반복되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공약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거를 제안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법안 또 구상 그런 걸 계속 발표를 하다가 그게 뭐 또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진전이 안 되고 이거 뭐 좀 어렵겠다. 이거 참 굉장히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게 여야가 그냥 합의해갖고 그냥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돼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나? 그게 저는 아주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 전략으로 그게 딱 채택이 돼서 되니까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다. 정말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 국회 통과되는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22개 조항만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1년 지난 다음에 요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다시 84개 조항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22개 통과될 때도 황당했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만들어진 법안도 황당해요. 왜 황당한가 하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내용이 없고 심지어는 뭐 그 용역을 해놓고 용역을 6억이나 들여서 했어요. 근데 그 용역을 발표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전략과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이걸 전략적으로 뭘 해서 가지고 가고 이런 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강원도는 제주도하고 좀 달랐던 거는 계층을 2개 계층을 두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 시도하고 시군구를 그대로 두고 간 거죠. 근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할 때 4개 시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없애버린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제주도는 이제 섬이니까 거기에 발전하는 거는 민간 투자를 많이 해갖고 민자, 외자 뭐 투자 그런 걸 많이 받아서 뭘 발전시키는 거였는데 시군을 통과해갖고 시군에서 이제 이게 투자가 됐다 이렇게 하고 통과를 하려면 통과되면 도에서 반대하고 또 도까지 다 통과가 되면 중앙정부가 또 반대하고 그래갖고 투자한다는 외국 자본들은 많았는데 그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없애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주도 하나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원주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한테 너무 일이 많이 몰리고 또 실제로 그 마을 단위나 지역 단위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자치도 만들어지면서 그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하자. 그런 게 거기는 한 이슈였고 그게 거의 통과되는 것처럼 되다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강원도가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그렇게 내용이 없이 그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못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만이 무너지는 곳이 있거든요. 자치단체가 양구나 뭐 이런데 이만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냥 수치상으로 이만인 거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치단체는 기업도시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런데 거기 다 있거든요. 뭐 의원들이 있고 군수도 뽑아야 되고 의장도 뽑아야 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사실은 통합해서 어떻게 특별한 자치를 하겠다 이런 구조적인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원래 이게 이제 특별한 자치가 되려고 하면 강원도가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니 특별한 예산을 이렇게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오면 그걸 나누고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중앙정부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예산과 관련된 건 건드리면 아예 이거 못하겠다 정부가 엄포를 놓으면서 그 예산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 예산이 없는 특별자치를 하려고 하니까 갑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뭐 에피소드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권성동 의원하고 도지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윤핵관들이 좀 도움을 줬다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도움을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이쪽에다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용 성장이 그럼 왜 이 자치제라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가? 또 특별한 자치하고 관련이 되는가? 그걸 조금 오늘 좀 원주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자치는 사실은 그 자율성이거든요. 지역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율성. 어떻게 보면 우리 민해처럼 뭐 우리가 이렇게 지역의 어떤 문제를 정말 철학적인 6가지 그 분과를 만들어 갖고 뭐를 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요게 자치, 자율성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그 자치, 자율성에 대한 것의 모델, 아주 간단한 모델이라고 하면은 저 이춘 교수님 운영하는 그 걷기 모임, 그게 저는 또 그런 모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쪽에 저 모임에 저도 자주 참여는 못하지만 그거 다 거기에 규칙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갖고 그 모집자를 해서 그때 다 회계 정산이 다 이루어지고 그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 자율적으로. 그게 사실은 이제 자치, 자율 또 조금 더 영어를 표현한다면 그게 거버넌스거든요.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도움 없이 그냥 그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봅니다. 원래는 이제 원래 의미로는 거버먼트, 그러니까 통치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어떤 권력자가 통치하는 거와 달리 그것을 약간 민간에다 위임해갖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거버넌스인데 그 거버넌스 모델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약간 위축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거버넌스, 이 민회의 거버넌스가 잘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치의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특별한 자치라는 게 그 거버넌스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신뢰를 갖게 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이롭게 되는 것이 특별한 자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라는 구조를 놓고, 원주라는 지역을 놓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조금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뭐 조금 자료를 좀 준비하느냐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주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은 성장 발전하기에 딱 적합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내륙의 중심이고 광역교통 체계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이번 원광수 시장 이 민선 8기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저도 아주 상당히 궁금하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교육원도 만들고 또 불온산단도 26일 날 뭘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갖고 뭘 하겠다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반도체와 관련된 거 뭐 잘 아시겠지만 용인에다 갖다가 뭐 엄청난 300조를 투자한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다 정부가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땅값, 뭐 아파트값 다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용인의 경우. 근데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반도체와 관련된 게 지방에다,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지방에다 반도체 거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대통령도 왔다 가고 그랬으니까 강원도였으면 좋겠고 원주였으면 더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특별자치도 법안을 만들고 할 때 그게 사실 거기에 좀 그게 들어갔으면, 조항이나 그런 게 들어갔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정부도 그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특별자치도를 지금 전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북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북이 갖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도체와 관련된 거를. 이미 그건 방송에도 어느 방송에서 나왔어요, 한번. 그래서 저쪽에서 그걸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니고 이제 아마 이번 총선에서 그쪽으로 던져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일 저는 우려되는 부분.